뭐 하는 거야? 그 발음으로 우리 카페에서 주문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카운터 뒤에 선 중년 남성이 불쑥 소리를 높였다. 그의 이름은 배구현,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카페 블루라벨 비얼류 레이블의 오너이자 셰프였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고함에 어안이 벙벙해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사람은 바로 그에게 메뉴를 물어보던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네? 저 그냥 플랫 화이트 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발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플랫 화이트를 그렇게 뭉개듯 말하면 누가 알아듣는다는 거야. 아, 죄송합니 혹시 제 발음에 문제가 있나요?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상대의 적에 섞인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냥 죄송으로 끝낼 문제 아니야. 우리 카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수준 높은 메뉴로 유명해. 여기 오는 손님들은 제대로 된 언어 구사와 소통에 민감하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럽다고?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당신처럼 메뉴 이름도 정확히 말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데 가서 마시라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구석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한 고객이 작게 탄식을 내뱉으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거 손흥민 아니야? 축구 대표팀 캡틴 손흥민 맞지? 저 사람이 발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옆에 앉은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지? 누구한테도 저러는 건가? 그 순간 카페 입구 쪽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스쳐 지나갔다. 몇몇이 휴대폰 카메라를 슬쩍 꺼내려는 기색이 보였다. 배구현은 손님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고 손흥민을 향해 계속 핀잔을 주었다. 당신이 누군지는 알지만 여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두지.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허접한 발음으로 메뉴명을 말하고 싶다면 다른 데로 가. 저도 제대로 주문해보려고 했는데 제 발음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 알겠습 죄송하지만 적어도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차분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는 웃으려 했지만 배구현의 공격적 태도가 불편해 보였다. 주변 테이블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는 손흥민을 알아보고 또 누군가는 이 상황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잠깐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저 오너 원래 까다롭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어떻게 손님에게 저럴 수 있지? 누군가는 조용히 영상을 찍어두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 불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뭔가 개입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카페 안은 어색한 정적과 가벼운 수군거림이 교차했고 흡사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여기는 서울 강남 한복판 블루라벨임니 분위기가 좋은 카페라고 해서 처음 와봤는데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한 고객이 옆자리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러게요. 저도 친구 추천으로 왔는데 오너가 직접 커피와 디저트를 관리한다더군요. 그래서 유명하다는데 지금 저런 태도를 보니 좀 실망이네요. 일단 좀 더 지켜보죠. 그래도 축구 스타 손흥민이라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카페에는 시선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듯 보였다. 블루라벨에 온 건 처음이지만 그래도 메뉴 발음이 조금씩 어색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건지. 무안 쇼자인시. 손흥민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여기선 메뉴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읽으면 식견도 없는 줄 알잖아. 고객들이 우리 카페를 찾는 이유가 뭐겠나? 프리미엄, 고급, 그리고 제대로 된 정통성을 즐기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 그건 이해하지만 발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욕당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테이블 하나가 작은 진동으로 흔들릴 정도로 배구현은 격앙된 상태였다. 그는 주변 직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다. 직원들은 뭐 해? 여기 스태프 없나? 손님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발음 교정도 못 시키고 이게 다 서비스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 직원들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서서 달래려 했지만 배구현은 자신의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저 사장님 손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뭘 알아.
다들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한류 스타면 뭐든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는 각자 기본을 지켜야 해.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 명은 못 견디겠다는 듯 일어나서 나가려 했다. 그러나 진짜 손흥민 맞아? 라며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거 정말 잘못했다가 SNS에 퍼지면 난리 날 텐데. 그렇게 되겠지. 근데 저 오너 언젠가부터 카페 명성을 지나치게 믿고 오만해졌다는 평이 있더라고. 카페 전체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터 근처는 시선을 놓지 못하는 손님들로 붐볐다. 어떤 사람은 일행에게 너 구독하고 있는 그 채널 이런 사건 좋아하지 않아? 찍어서 보내면 난리 날 거야 라고 속닥였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긴 한데 제발 조용히 해결됐으면 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두 당사자는 서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손흥민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배구현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사장님, 정말로 제가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 그런데 발음을 지적하는 게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여긴 아주 정통성 있는 재료와 레시피를 사용해 커피의 종류부터 이름까지 무게가 다르다고. 손님이 귀빈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하고 정확해야 해. 그게 오히려 편견을 주지 않을까요? 누구나 커피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발음이 조금 서툴면 무시받는 건 너무하다고 봅니다. 아, 듣기 좋게 포장하네. 당신 같은 유명인은 어디서나 환영받겠지.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건 고객의 수준이야. 여긴 그런 엘리트 취향의 카페라고. 손흥민은 속으로 이분 왜 이렇게 선을 넘나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론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도 한국에서 자랐고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영어 발음을 익히긴 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말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웃기지 마. 유명인이라면 더 잘해야지.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라면 발음도 완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주변에서 탄식이 커졌다. 에이, 너무한다. 손흥민이 무슨 영어 교사도 아니고 축구 선수잖아. 그러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억양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러나 배구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턱을 치켜쓰고 경비원 불러. 이 손님 당장 내보내. 라고 외쳤다. 보안요원 불러라. 우리 카페 수준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 그것도 손님이라고? 웃기지 마. 이 소리에 손흥민은 놀라운 반, 황당한 반이었다. 경비원을 부르겠다는 극단적인 반응은 상상도 못했다. 주변에 있던 서빙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다. 일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달려왔지만 배구현의 분노는 풀릴 기색이 아니었다. 사장님, 이건 정말로 과합니. 손님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가게 이미지에도. 가게 이미지는 내가 지킨다. 지금 당장 쫓아내. 그 순간 손흥민이 한 발 물러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나가는 건 어렵지 않습하지만 제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카페에 걸맞지 않아. 지금까지 무슨 서민적인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주변이 일제히 술렁였다. 너무하다. 사장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이제 이 카페 망조드는 거 아닌가. 손흥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 시선들을 살폈다. 자신의 팬들도 있을 테고 어떤 이들은 순수하게 이 장면에 놀람을 느끼고 있었다. 일단 이 사단을 어떻게든 매듭짓고 싶어 보였지만 방법이 쉽지 않아 보였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용기를 내 손흥민 쪽으로 걸어왔다. 손흥민 씨, 여기 제가 일행이랑 앉은 테이블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잠시 숨 좀 돌리실래요? 감사합니다만 사장님께서 저를 당장 내보내라고 하시니. 그녀는 자신도 겁이 나는 표정이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대로 나가시면 너무 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모두가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자 배구현이 그 여성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손님,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잘못 얽히면 본인도 곤란해질 수 있어. 저도 돈 내고 여기 들어와서 커피 마실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행동이 옳지 않아 보이네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했다. 맞아요, 손님은 왕이라고들 하는데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예의는 갖추셔야죠. 제발 누가 좀 상황을 중재해 주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 관리 직원 중 한 명이 서둘러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 관리팀장에게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가 숨죽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지켜보았다. 저기, 혹시 나와서 대화를 좀 더 편히 나눌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차분히 제안했다. 그래, 나가서 대화하자. 여기서 하느니 차라리. 배구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싸늘했다. 두 사람은 카페 안쪽 한적한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휴대폰을 켜둔 채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려는 손님들, 카페 직원들, 그리고 관심 어린 시선이 점차 늘어났다. 사장님, 저는 손님으로서 이렇게 대우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 제가 특별 대접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싶었는데요. 평범하게? 당신이 손흥민인 순간부터 평범함은 끝났어. 여기 손님들이 당신을 알아보면 카페는 더 시끌시끌해지고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볼지도 몰라.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내 가게에 오면 모두가 똑같이 고급스러운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그 말씀대로라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전부 쫓아내셔야 하나요? 그 질문에 배구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기본 예의와 태도를 말하는 거야. 발음 문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커피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게도 커피와 음식에 대한 존중은 있습하지만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가요? 고객이 누구든 조금 더 부드럽게 안내해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짧은 침묵 뒤 배구현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 카페를 위해 내 전부를 쏟아부었어. 재료 하나하나, 메뉴 이름까지 정성껏 준비하면서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 그런데 당신처럼 유명한 사람이라면 더 큰 기대를 하게 된다고. 기대가 크셨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 못했다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시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복도에 모여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이 대화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손님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직원 따위가 날 가르치려 들어? 그만해. 손흥민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습, 제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건 무리인 것 같네요. 사장님 마음이 그토록 굳으시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배구현은 곧바로 좋아, 그럼 꺼져. 라며 날 선 목소리를 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혹시 사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해줄 수 있죠. 손흥민은 가방에서 펜을 꺼내 소녀의 공책에 사인을 해주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축구 좋아해서요. 제 꿈이 축구 선수거든요. 멋진 꿈이네요.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이루게 될 겁니. 힘내세요. 소녀가 감사 인사를 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이 박수를 쳤다. 그런 순수한 순간에도 배구현의 표정은 굳은 채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카페 매니저로 보이는 50대 남성이었다. 사장님, 무슨 일인지 손님들 항의가 많습. 지금 SNS에 벌써 상황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해, SNS. 좋아, 좋다 이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우리 카페의 기준을 말했을 뿐인데. 매니저는 난처한 듯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장님 말씀도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손님에게 험한 말을 하시면 가게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복도 한쪽에 있던 손님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장님, 이건 그냥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배구현은 고개를 획 돌려 그들을 노려봤다. 내가 당신들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여긴 내 가게고 내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와야지. 갑자기 카페 전체에 더 심한 갈등이 불거지려는 순간 다시 한번 손흥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모두 잠시만요, 사장님. 전 지금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습 여길 나가도 되니까 다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이든 간에 빨리 하고 꺼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통성이 뭔지 솔직히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었는데요. 발음 하나로 사람을 재단하시고 배제하시는 건 너무 협소한 기준 같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지금 발음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싶습.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곳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라고? 난 여기서 수준 높은 고객들과 좋은 커피 문화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언어와 소통 방식을 좀 유연하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구현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호락호락하게 할 생각 추호도 없어. 주변에선 또다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매니저가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사장님 성격이 좀 완고하신 편이라. 괜찮습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고 이 카페 명성에도 좋은 일은 없을 텐데요. 아직도 몇몇 손님들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SNS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하는 이들도 있는 듯했다. 매니저가 몹시 초조해 보였다. 그때 손흥민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매니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제안했다. 사장님께선 언어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고객이나 직원들이 발음을 비롯해 언어 자체를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매니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언어를 배운다. 어떻게요? 손흥민은 시선을 돌려 사장님을 바라보았다. 저도 해외에서 뛰면서 언어가 서툴러서 힘든 시간을 겪은 적이 있습. 그래서 팀원들과 소통하려고 직접 언어 교실에 참석해서 배우기도 했고 그게 참 도움이 됐어요. 여기도 비슷한 모델로 언어와 커피 문화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죠. 말도 안 돼. 여긴 그냥 커피를 파는 곳이야. 학원이 아니라. 하지만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정통성과 교양이라면 그걸 권위로만 강요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편히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떨까요? 발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쫓아낼 게 아니라 배우고 익힐 기회를 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귓속말로 수군거렸다. 저거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카페에서 소규모 클래스 같은 거 종종 하잖아. 원두 설명 세미나나 핸드드립 클래스 같은 것처럼. 그러나 배구현은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필요 없어. 난 나대로 할 거야. 당신이 뭔데 내 가게 운영 방식을 지적하나? 전 그냥 축구선수에 불과합니다만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충돌이 생긴 것도 어쩌면 언어와 태도 문제가 컸잖아요. 손흥민의 말이 끝나자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한편 사장님의 태도에 분노한 또 다른 손님이 크게 목소리를 냈다. 사장님, 저도 사실 이 카페에 처음 왔는데 메뉴 발음이 어려워서 잘 못 읽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면 저 역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옆에서 다른 이도 거들었다. 정말입니 메뉴 발음 정확히 못해도 맛있게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배구연은 두 손님을 번갈아 보면서 살짝 주저하는 듯했다. 이어서 그가 매니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메뉴 발음이 어렵다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 카페가 추구하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뭔데? 이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사장님, 이미지가 중요한 건 맞지만 이미지는 손님을 배척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손님이 언어도 배우고 커피도 즐길 수 있게 한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니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는 SNS나 유튜브에 이 장면을 올리면서 실시간 반응을 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거 제대로 영상 올라가면 오히려 엘리트주의 카페라고 매장당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부드럽게 중재하는 모습이 더 부각되면 사장님은 안 좋게 보일 텐데
마침내 손흥민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제 나가겠습.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커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찰나 어디선가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손흥민 선수, 잠시만. 직원 중 한 명이 다급히 달려오더니 말을 이었다. 죄송한데 잠시만 더 있어 주세요. 우리 카페를 위해, 아니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뭔가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손흥민은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 바리스타 체험 교실을 열어볼까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반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소규모 클래스나 언어 교실 같은 걸 원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혹시 선수님처럼 해외 경험도 많고 언어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했던 분이 조언을 주신다면 사장님께서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해서요. 이를 듣고 구경하던 손님들도 오, 그거 괜찮겠다 하고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배구현은 이 제안을 들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딱딱한 얼굴이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우리 카페는 애초에 그런 대중성으로 승부 보는 곳이 아니야.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사장님,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만나보니 진짜 고급이란 배타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풍부한 문화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때 오히려 가치가 커진다는 걸 몸소 느꼈어요. 가치가 커진다. 그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사실 제 주변에도 발음 탓에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 그런 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열어주는 건 진짜 엘리트다운 매너 아닐까요? 이 순간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배구현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됐어,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다들 돌아가세. 그리고 손흥민 씨, 당신도 가던 길 가.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기대 섞인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통하네.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계속 노력해 봤는데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매니저와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은 흩어지지 않고 복도나 테이블 주변에서 하나같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카페 출입문이 다시 열리고 경비원 2명이 들어왔다. 사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손님 내보내라고 해서 왔는데. 예, 매니저가 급히 나서며 말했다. 아, 아니에요. 일단 나가 계세.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자 배구현이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제 필요 없어. 돌아가. 경비원들이 민망한 표정으로 나가자 카페 안은 다시 일시적 정적에 휩싸였다. 손흥민은 그대로 나가려는 듯 뒤로 돌아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어떤 청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손흥민 씨, 그냥 이렇게 가시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시 한번 사장님께 제안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미 거절당했음 억지로 할 순 없죠. 청년은 거듭 부탁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평소에 메뉴 발음을 잘 못해서 쭈뼛거리곤 했어요. 그래서 고급 카페를 가도 위축되죠. 만약 발음을 배우면서도 편안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교실이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말에 또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저도 외국어 발음에 자신이 없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점점 모이는 지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흥민은 다시 한번 돌아서서 오너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모두가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쯤은 깊이 고려해 보시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조습 대신 제가 책임지고 주변에 있는 언어 전문가나 통번역 전공자 혹은 해외 경험 풍부한 분들을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체계적으로 클래스를 마련해서 우리말 발음뿐 아니라 메뉴 원어 발음이나 문화적 배경까지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요? 결론은 이미 말했잖아. 난 관심 없어. 만약 사장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직접 장소를 마련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카페가 아니라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런 교실을 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리며 반응했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라도 열어주세. 그러면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제 카페 오너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태도를 보이니 다른 장소에서라도 그런 언어 어프리시에이션 클래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구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약간의 흔들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실제로 커피를 진심으로 사랑해온 그는 자신이 만든 메뉴가 제대로 된 발음으로 불리지 않는 것에 예민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상황도 달갑지는 않았다. 게다가 손님들의 생각이 이렇게나 열정적이라니 그 또한 낯선 충격이었다. 사장님, 혹시 정말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예전부터 사장님 커피 본연의 맛과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로 상처만 주고 끝나면 우린 뭘 얻는 거죠? 배구현은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카페 문 쪽으로 향했다. 모두 죄송합니. 일단 저는 물러가겠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사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지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기꺼이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간 그 순간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손흥민 씨, 저희 동네 주민이에요. 여기서 언어 교실이나 커피 교실 같은 걸 열 계획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예요. 그 말에 곳곳에서 맞아요, 알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알겠습. 그러면 제가 개인 계정에도 안내를 올리겠습. 아마도 제 구독자나 팔로워들도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순간 배구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잠깐만. 손흥민은 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사장님이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말해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손흥민은 다시 돌아서서 천천히 답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통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언어와 커피의 문화를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발음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 메뉴가 생겨난 배경, 그리고 커피의 산지 정보까지 깊이 있게 전달하고 고객들은 그걸 배우고 체득하는 과정을 즐기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배구현은 코를 훌쩍이며 턱을 살짝 어루만졌다. 그런 걸 어떻게? 커피 교실이나 바리스타 체험 말고도 언어 교실, 이게 된다고 생각해? 왜 안 되겠어요? 더구나 사장님처럼 커피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면 그 지식을 쉽고 즐겁게 풀어주는 방식을 찾으면 되죠. 발음도 중요하지만 그걸 강압적으로 지적하기보다 함께 배워보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낮은 탄식과 기대가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아, 사장님 혹시 마음 바뀌시려나? 제발 좀. 나도 참여하고 싶다. 비싼 카페라 와본 적은 없지만. 배구현은 그런 시선을 알면서도 굳은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물론이죠. 저도 갑작스럽게 제안 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 다만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분명히 탁월한 언어 감각이나 교육법을 가진 분들이 나타날 겁니. 레시피를 전수하듯 언어와 커뮤니케이션도 전수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덧붙였다. 무엇보다 사장님은 이미 커피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계시니 거기에 소통과 배움을 접목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배구현은 뚫어지게 손흥민을 바라봤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지. 하지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기엔 좀 늦은 거 아닐까?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죠. 저도 오늘 미안합니. 제 발음 때문에 자존심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하지만 저도 노력해서 발전할 테니 사장님도 이번 계기를 통해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안이 잠시 고요해졌다. 그러다 매니저가 쟁얼음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사장님에게 속삭였다. 사장님, 여기 손님들 중에 파워블로거나 기자도 있을 수 있어서 이대로는 곤란합니.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조금만 수습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래 고민하던 듯 결국 배구현이 마이크를 잡듯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우선 제 불친절과 과한 태도로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합니. 저는 단지 우리 카페의 전통과 품격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었습. 하지만 제 방식이 너무 고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렀다. 와, 사장님이 드디어 사과를. 믿기지가 않는데 배구현은 애써 표정을 숨기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 앞으로 언어와 커피 문화 애프리시에이션 클래스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손흥민이 재빨리 맞장구를 쳤다. 저도 참여하겠습.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좋아요, 꼭 해주세요. 저도 신청할래요. 그제야 카페 안을 뒤덮던 긴장감이 풀리는 듯했다. 경직됐던 직원들의 어깨도 조금은 내려갔다. 몇몇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으면서 사장님 사과, 드디어! 같은 자막을 달겠다고 소곤댔다. 배구현은 여러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조심스럽지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흥민 씨. 오늘 발음 문제로 심하게 몰아붙여서 제가 좀 예민했네요.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 같습. 그리고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사과 받아드리겠습. 그리고 저야말로 조용히 주문해야 했는데 괜히 시선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와, 둘 다 멋지네요. 이제 화해하신 건가요? 사람들 사이에 웃음이 퍼졌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변 손님 중 한 명이 묻자 손흥민이 또렷이 대답했다. 일단 사장님과 조금 더 얘기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제 SNS에 공지하겠습.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배구현은 다소 어색해하며 덧붙였다. 이왕이면 저희 카페도 한 번씩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 아, 오늘 일로 실망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앞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사과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사장으로서, 그리고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드려야겠지요. 이러한 사장님의 태도 변화에 카페 안은 작게 환호하고 격려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괜찮아요. 사장님도 사람이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이야, 오늘 드디어 이곳이 진짜 프리미엄 정신을 배우는구나.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V 표시를 했다. 분위기가 한층 화기애애해지자 손흥민도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작게 대화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그럼 구체적인 건 차후에 의논하시죠. 저도 일정이 있으니 일단은 물러가겠습니다. 아, 그럼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네, 꼭 그러겠습. 오늘은 놀라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한 뒤 손흥민은 매니저,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문을 열어 나갔다. 문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화이팅! 같은 응원이 터져 나왔고 그는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며 카페를 떠났다. 손흥민이 떠난 뒤에도 카페 안에는 여운이 깊게 남았다. 몇몇 사람들은 계속 자리에서 수군거리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사장님이 저렇게 사과하다니 대단하다 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직원들은 한숨을 돌리며 뒤늦게 고객 응대를 재개했다. 중간중간 불편을 겪은 손님들에게 음료 쿠폰이나 디저트를 제공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고, 의외로 손님들은 그래도 이런 해프닝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요 라며 훈훈하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매장 마감 무렵 배구현은 조용히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기계와 재료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낮에 있었던 일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장님 퇴근 전에 잠깐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오늘 직원들이랑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차라리 손님들에게 커피와 언어, 문화를 함께 즐길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장님이 직접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면 강사나 전문가를 섭외해도 되고. 배구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너무 꽉 막혀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나도 사람들이 커피를 정확히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그걸 강요하는 방식은 잘못이었지. 그럼 정말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내가 손흥민 씨에게까지 사과를 했는데 뒤로 물릴 순 없지 않겠어.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든. 매니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열심히 도울게요. 며칠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블루라벨 카페 오너의 논란과 사과라는 제목으로 여러 영상과 글이 퍼졌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처음에는 저기 완전 진상 카페 아니냐, 불매해야 한다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가 이후에는 오너가 잘못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한다더라. 손흥민이 제안한 언어적 커피 교실이 생긴다는데 기대된다 라는 희망적인 반응도 나왔다. 배구연은 이런 온라인 여론에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중이었다. 드디어 일주일 후 블루라벨의 SNS 계정과 손흥민의 개인 계정에 동시에 공지가 올라왔다. 블루라벨 커피 앤 언어 클래스, 오픈 사장님과 전문가들, 그리고 특별 게스트 손흥민이 함께합니다. 발음부터 커피 문화까지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 보아요. 그 공지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헐, 이거 진짜 하는구나. 손흥민도 온다고? 대박! 우리 동네라서 진짜 가볼 수 있겠다.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카페 직원들은 서둘러 스케줄과 준비물을 체크하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당일 초대된 소수의 참가자들과 함께 조촐하게 첫 클래스가 열렸다. 안녕하세요. 블루라벨의 오너 셰프 배구현입니. 오늘은 커피 메뉴 발음부터 커피의 역사, 산지 특성까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 사실 저는 예전엔 발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제 고집만 내세웠죠. 그래서 죄송합니. 앞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진짜 프리미엄의 가치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손흥민이 등장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오늘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발음이 어색하면 어때요? 배우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커피,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교실에 모인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일부는 손흥민이 직접 지도해주는 영어 발음을 따라해 보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flat white, flash white. 아, 이게 맞나요? 오, 좋습니다. 훌륭해요. 배구현은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미소를 띄었다. 제가 라떼와 플랫 화이트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유 스팀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그리고 열띤 강의가 이어지는 동안 참여자들은 흥미롭게 귀 기울였다. 그리고 발음 교정, 메뉴 이름의 유래, 커피의 역사 등 다양한 코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배움의 즐거움을 체감했다. 강의가 끝난 뒤 간단한 시음 시간이 마련되었다. 모두가 커피 잔을 들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 아주머니가 감탄했다. 사장님, 정말 전문적이네요. 이렇게 배우니까 어렵게만 느껴졌던 메뉴들이 훨씬 친근해졌어요. 옆에 있던 대학생도 말을 덧붙였다. 맞아요. 마치 스터디 그룹 같으니 재미있고 실용적이네요. 말 그대로 프리미엄 지식을 나누는 느낌이에요. 배구현은 조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은 저도 발음 교정 많이 배웠네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꽤 되더라고요. 난 그저 커피 메뉴 이름에 정통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었는데. 아니, 당신이 와서 도와주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주변에서 두 분 케미가 좋네요. 하는 농담도 터져 나왔다. 클래스가 끝나자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온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손흥민 선수, 오늘 행사 취지가 언어의 다양성과
커피 문화의 조화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축구 경기로 해외를 돌면서 언어 장벽을 많이 느꼈습. 그런데 이제는 그 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커피와 같은 문화 매개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해요. 사장님께도 여쭤보겠습. 이렇게 바뀐 계기가 있다면 솔직히 제 온고집이 문제였죠. 하지만 손흥민 씨와 손님들의 반응을 보고 진짜 고급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손흥민과 배구연이 함께 웃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후로 블루라벨 카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처음에는 일부 고객들이 아직도 까칠한 거 아니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커피 언어 교실에 참여한 사람들은 좋은 후기를 남겼다.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엄청 친절해졌어요. 발음이 어색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교정해 주더라고요. 점차 평판이 회복되자 배구연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카페를 찾은 손흥민과 재회하며 작은 이벤트도 열었다. 오늘은 카페에서 준비한 디저트를 맛보면서 발음을 천천히 익혀볼까요? 손흥민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제안했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티라미수인데 이탈리아어 발음을 조금 살려보면 어떨까요, 사장님? 아, 티라미수. 너무 굴리진 말고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은 하나씩 따라 해보며 재미있어 했다. 배구현도 스스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어색해하면서도 어느새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제대로 못 말하면 먹을 자격도 없다고 소리쳤을 텐데 이젠 조금 어색하지만 괜찮아요. 계속하면 익숙해질 겁니다. 라며 부드럽게 코칭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그 모습을 본 한 학생이 손흥민에게 물었다. 흥민 오빠, 이렇게 카페에서 클래스 같은 걸 계속 해주실 생각이세요? 제가 항상 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언어와 커피 문화를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배구연이 거들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 강사나 바리스타들을 더 초대하려고 합니. 단순히 발음 교정이 아니라 커피의 다양한 스토리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의 배경까지 조금씩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요. 이렇듯 카페는 점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별한 교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발음이 어설픈 손님들을 쫓아내려 했던 곳이 이제는 그들을 초대해 함께 배우고 즐기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클래스를 마치고 난 뒤 참가자들이 모여 뒷정리를 도우며 서로 대화를 나눴다. 진짜 사장님 많이 변하신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프리미엄이란 이름 아래 아웃사이더를 배척했잖아. 그런데 이젠 되려 우리를 환영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고맙다. 그러니까 발음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나 봐. 한켠에서 이를 지켜보던 배구현은 뭉클함을 느꼈다. 매니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장님, 저도 처음에는 사장님의 방식을 못 이해했는데 이렇게 바뀌신 거 보니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나도 참,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지. 사실 손님들한테 사과할 때는 엄청 창피했는데 지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며칠 후 매장 한편에 작은 플래카드가 걸렸다. 커피와 언어 애프리시에이션 클래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매주 토요일 오전 손흥민 선수 특별 지원. 이 공지를 본 사람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기웃거렸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사장님께서 발음 관련해서 불편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히 이 클래스를 추천하십니 함께 배우시죠. 손님들은 웃으며 답했다. 와, 기대되어 카페가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시대라니 재밌네요. 이렇듯 변화는 점차 확산되었다. 인근 지역에서도 블루라벨이 언어 교실도 한다더라는 소문이 퍼졌고 오히려 카페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좀 더 인간적이면서도 지적인 매력으로 자리 잡았다. 마침내 3개월 주기로 진행된 첫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던 날 참가자들과 사장님 그리고 손흥민이 모두 함께하는 수료식 같은 자리가 열렸다. 작은 규모지만 카페 내부는 활기찼다.
저희가 이제 라떼, 플랫 화이트, 에스프레소 같은 발음도 어느 정도 익혔고 그 유래와 문화적 배경도 배웠습 덕분에 카페 메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느 참가자가 마이크를 잡고 즐겁게 외쳤다. 게다가 이 수업을 계기로 이태리어나 프랑스어 발음도 관심이 생겨서 아예 독학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도 무대 위로 나와 한마디 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도 정말 기쁨니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어서 배구연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저도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습. 그러나 그 사랑을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방식으로 표출했던 게 큰 실수였죠.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고 또 우리 카페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 앞으로 더 겸손하게 배우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서 큰 박수를 보냈다. 수료식이 끝난 뒤 자연스럽게 스탠딩 파티처럼 이어졌다. 카페 직원들이 준비한 간단한 핑거푸드와 음료를 즐기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동안 쌓인 우정을 나눴다. 한쪽에서 사장님, 그럼 이 클래스 계속하는 거죠? 라는 질문이 터졌다. 배구연은 당당하게 물론 이미 다음 시즌도 준비 중이에요. 더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번쩍 손을 들었다. 그때 저도 꼭 불러주세. 일정 맞으면 다시 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씨. 정말 당신 덕분에 많은 게 변했어요. 이윽고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카페에 조용함이 깃들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남아 마지막 수다를 떨고 있었고 직원들도 뒷정리를 마무리 중이었다. 배구연은 카운터 안쪽에서 정리를 돕다가 손흥민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정말 고마워요. 내 고집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잘 수습하게 됐네. 손흥민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 사장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발음 문제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 몰랐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잠시 후 매니저가 다가와서 말했다. 손님들께서 다음에는 어떤 언어를 중점적으로 배울 거냐고 묻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커피 문화의 뿌리가 된 언어부터 다양하게 해보자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 공부해둔 프랑스어 강사도 한 명 섭외해 놓으면 디저트와 함께 배울 수도 있겠지. 와, 점점 전문화되네요. 손흥민도 놀란 표정이었다.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어느새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배구현은 쑥스러운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늘 정통을 말해왔는데 그 정통을 지키면서도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클래스를 통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히려 열린 마음을 배우게 되면 좋겠어. 그날 밤 마지막 참가자까지 떠나고 카페 문이 닫혔다 가게 안은 정돈이 끝나고 불이 희미하게 꺼져갔다. 배구연은 매장 한가운데에 서서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불과 몇 달 전 손님에게 발음이 안 되면 나가라고 호통쳤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씁쓸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사장님 이제 문 잠그겠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고생 많았네. 정문을 닫고 나서 그는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밤거리를 바라봤다. 카페가 입지한 이 거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오가며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억양과 발음, 배경을 갖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다양한 소리를 이제는 환영하게 된 이곳, 블루라벨. 다음날 아침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발음 하나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카페에서 이제는 모두가 배우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했습.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강압적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에게 배우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어의 차이도 문화의 차이도 극복 가능합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일상 속 작은 차이들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을 도모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계속 노력할게요. 다음 클래스 때 뵙겠습니다. 그 글에는 곧 수많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이 달렸다. 너무 멋진 변화네요. 진짜 고급 카페가 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 듯
다음 클래스 기대할게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어느 평범한 젊은 커플이 블루라벨 카페를 찾았다. 전에 없던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느꼈고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친절한 발음 교정과 설명이 이어졌다. 에, 마, 카, 롱? 아,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직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정정해 주었다. 마카롱이라고 하시면 돼요. 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전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커플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한쪽 벽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케어피와 언어 어프리시에이션 클래스. 다음 주 토요일 2기 수업 시작. 커플 중 한 명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볼까? 재밌을 것 같아. 좋지. 왠지 여기 분위기 좋아 보여. 그렇게 한때 발음 문제로 갈등이 터졌던 이 카페는 이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소통과 배움, 그리고 진짜 프리미엄의 가치를 나누는 장이 된 것이다. 손흥민이 거듭 말해왔듯 모두가 발음을 완벽히 구사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결국 프리미엄은 소수의 완벽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진정성, 어린 참여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블루라벨의 사장과 손님들, 그리고 손흥민은 똑똑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카페 곳곳에서 언어와 커피, 디저트와 문화,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친 소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발음 문제나 문화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직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떠나는 손님에게 환한 표정으로 말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다. 네, 친구들에게도 널리 전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올 예정입니. 클래스도 흥미롭고 커피 맛도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게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을 배웅하며 직원들은 의미 있는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배구현은 카운터 뒤에서 여전히 열정적으로 커피를 내리며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한때 적대감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장소로 바뀌었다. 손흥민의 언어 교실 제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서로가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이러한 결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매장이 문을 닫을 때쯤 배구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하루를 정리했다. 후, 오늘도 꽤 바빴군. 매니저가 옆에서 미소를 보였다. 네, 하지만 손님들 반응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곧 예약 시스템을 갖춰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현상이지.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군. 곁에서 듣고 있던 직원이 장난스럽게 묻는다. 사장님, 고급 발음만 강조하시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바뀌셨네요. 하하하. 그러게. 역시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고 배움은 끝이 없는가 봐. 그러고는 유리문 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손흥민 선수가 언젠가 또 들를 텐데 그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맞아줘야지.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문을 닫고 불을 끄는 순간 하루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새로운 내일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다. 전에는 낯선 발음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던 사장님이 이제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커피의 세계로 오세요 라고 외치는 진정한 호스트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에도 이 카페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해 주세. 혹시 여러분이 겪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발음 차별 혹은 소통 갈등 사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참고해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언어,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혁신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내일 이야기도 궁금합니? 언제든 들려주세요. 계속 지켜봐 주세.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환한 미소로 건네는 이 말은 카페를 넘어 더 넓은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